죽고 싶으면 죽어. 근데 이거 하나만 먹고 죽어.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방금 들으신 그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죽고 싶으면 죽어. 근데 이거 하나만 먹고 죽어. 이 말을 들었을 때 한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사연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멈춰 있어야 했어요. 스태프들도 다 울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서울에 사시는 32살 직장인 분이에요. 그분이 우연히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할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 잠시 멈춰주세요. 핸드폰도 내려놓으시고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년 전 12월 죽고 싶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로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는 3개월째 매일 밤 10시 넘게까지 일했는데 그날 상사한테 너 때문에 팀 전체가 욕먹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집에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30이 넘어서 이것밖에 못 버냐고 하셨죠.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애 낳고 SNS에는 행복한 사진만 올라오는데 저만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 다리 위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일 또 출근하면 또 그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누가 저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온 거였습니다. 붕어빵 냄새였어요. 이 밤에 이 추운데 누가 붕어빵을 굽지? 그 냄새가 이상하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아직 가지마, 조금만 더 있어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냄새를 따라 걸었습니다. 다리에서 내려와 한참을 걸어서 좁은 골목 안쪽까지. 그곳에 작은 노점이 있었습니다. 낡은 붕어빵 기계 앞에서 한 할머니가 열심히 반죽을 붓고 계셨어요.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이 추운 겨울밤에 할머니 혼자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왜인지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죽으려고 했는데 저 할머니는 살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계시네. 할머니, 붕어빵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제가 한 말 중에 제일 따뜻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미소를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터진 손, 낡은 옷. 근데 그 미소는 정말 따뜻했어요. 어머, 이 밤에 손님이 왔네? 얼마나 추웠어. 잠깐만, 금방 구워줄게. 따끈따끈한 걸로 줄게. 할머니는 서둘러 붕어빵을 구워주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는데도요. 붕어빵을 봤는데 할머니가 봉투에 하나를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심심한 사람한테는 하나 더 줘야지. 그래야 혼자가 아니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죽고 싶다는 말도 외롭다는 말도 안 했는데, 할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제가 얼마나 심심한지, 아니 심심한 게 아니라 얼마나 쓸쓸한지를. 붕어빵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으로 갔어요. 붕어빵을 먹으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봐줬구나. 내가 힘든 걸 알아봐준 사람이 있구나.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붕어빵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할머니가 저를 살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추운 밤에 혼자 나와서 붕어빵을 구우시는지, 할머니가 왜 제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지, 할머니가 무슨 아픔을 안고 계시는지, 그걸 알게 된 건 6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자주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붕어빵이 먹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그 시간이 제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 됐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추운데 장사하세요? 집에서 쉬시지. 아이고, 괜찮아. 나는 몸이 튼튼해서.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다고. 근데 할머니 손을 보면 터진 곳이 점점 늘어나고 손가락 마디마다 테이프가 감겨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너무 화가 나서 할머니한테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때려치울까 봐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붕어빵을 뒤집으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는 게 자꾸 아프지? 나도 그래. 근데 말이다.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기적 같은 일이야. 기다리는 사람이요? 응, 너도 있잖아. 집에 가면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잖니. 회사에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널 기다리고 있고 그게 힘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네가 필요하다는 증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든 게 짐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누가 기다려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도 있지, 나를 기다리는 사람. 더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할머니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매일 나오시는지, 왜 항상 마지막 전철 시간에 맞춰 급하게 정리하시는지. 어느 날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가 장사를 끝내고 현금을 세고 계셨어요. 손이 떨리는데도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요. 그런데 할머니가 꼬깃꼬깃한 돈 뭉치를 낡은 봉투에 넣으시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셨습니다. 제가 황급히 주워드리려고 했을 때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붉은색 글씨로 크게 독촉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인쇄된 이름, 요양병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요양병원, 독촉장. 할머니가 급하게 봉투를 받아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할머니가 손이 떨려서. 할머니 혹시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는 서둘러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빚에 시달리고 계신 건 아닐까? 며칠 뒤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편찮으세요? 나? 아니야. 나는 멀쩡해. 그럼 가족분 중에?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양원에 있어. 치매가 와서. 아, 괜찮아. 다들 그렇게 늙는 거지 뭐. 나도 언젠간 그렇게 될 테고. 할머니는 웃으셨지만 그 웃음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할머니, 자식분은 안 계세요? 그 순간 할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붕어빵 굽던 손이 멈췄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붕어빵만 뒤집으셨습니다. 저는 뭔가 건드려선 안 될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괜한 질문했네요. 아니야, 괜찮아.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예전처럼 밝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에 엄청난 슬픔이 숨겨져 있다는 걸. 12월 중순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날도 저는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이렇게 추운 날은 당연히 안 나오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거기 계셨습니다. 눈을 맞으면서도 붕어빵을 굽고 계셨어요. 할머니, 이런 날은 쉬셔야죠. 아니야, 괜찮아. 오늘 많이 팔아야 해.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다음 주가 우리 손주 생일이거든. 용돈 좀 보내주려고.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계속 반죽을 부으셨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반죽이 밖으로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넌 그냥 가 있어. 감기 걸려. 저는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손님은 거의 없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할머니가 노점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급하게 어딘가로 가시려고 하셨죠. 할머니,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너무 늦었어요. 결국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하철을 타고 30분을 달렸어요. 도착한 곳은 한적한 주택가 안쪽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 작은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을 거셨어요. 여보, 나왔어. 오늘도 붕어빵 많이 팔았어.
손주 생일 선물 준비 거의 다 됐어. 할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천장을 보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보고 싶지? 나도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복도로 나온 저는 간호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계신 할머니 아드님은? 간호사님이 주위를 한번 살피시더니 한숨을 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5년 전에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네? 그 충격으로 할아버지가 갑자기 치매가 급격히 진행되셨어요. 그 전까지는 멀쩡하셨는데 아들 장례식장에서 정신을 잃으신 뒤로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간호사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요양비를 혼자 감당하시려고 매일 밤 붕어빵 장사를 하세요. 우리가 좀 깎아드리려고 해도 안 받으시고 당신이 벌어서 내야 한다고만. 간호사님 눈이 붉어졌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상황에서도 매일 웃으시며 붕어빵을 구우셨던 거였습니다. 어깨가 너무 똑같았어. 그날 밤 저는 할머니와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말없이 걷다가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미안하구나. 내 앞에서 우는 모습 보여서.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 다들 몰라. 나도 말 안 하니까. 왜 혼자 이렇게 힘든 걸 참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말하면 더 슬퍼지니까. 그리고 내 아들은 항상 씩씩한 엄마를 좋아했거든. 그래서 나는 씩씩하게 살려고 해. 우리 아들이 하늘에서 봐도 괜찮게.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시고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요. 너 있잖아. 처음 널 봤던 날 기억하니? 네, 다리 위에서요. 응, 그때 내 뒷모습.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집을 나갈 때랑 어깨가 너무 똑같았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랬거든.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 근데 나는 진지하게 안 들어줬어. 에이, 무슨 소리야. 힘내라 그러고 말았지.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날 밤 우리 아들은 사고로 그렇게. 할머니, 그래서 무서웠어. 너도 우리 아들처럼 그냥 가버릴까봐. 너도 아무 말 없이 사라질까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붕어빵이라도 쥐어주면, 그 따뜻한 거라도 손에 쥐고 있으면 적어도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진 않겠지 싶어서. 할머니,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꽉 안았어요. 저 안 가요. 어디도 안 가요.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도 저를 안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아래서 눈이 내리는 겨울밤에.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준 건 붕어빵이 아니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할머니의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폭설이 내렸어요. 저는 퇴근하자마자 할머니 노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할머니. 저는 미친 듯이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금방 병원 도착해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너 걱정시켜서. 할머니, 말씀 마세요. 제발. 응급실에 도착했고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 네. 저 아들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환자분 과로와 저체온증이에요. 며칠만 입원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 연세에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아드님께서 좀 더 신경 써드리셔야겠어요. 네, 제가 못났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 모실게요. 다행히 할머니는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나신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고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너 여기 왜 있어? 회사는? 할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세요? 미안해. 근데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할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직 안 돼. 손주 대학 등록금 아직 덜 모았어. 우리 남편 요양비도 다음 달 거 아직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도울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게요. 저 아까 의사 선생님한테 할머니 아들이라고 했어요.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넌 왜 이렇게 착하니? 제가 착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살아있어서 고마워. 할머니가 퇴원하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 혼자 두지 않겠다고. 저는 회사 퇴근 후마다 노점에 나가서 할머니를 도왔어요. 붕어빵 굽는 법도 배우고 손님 응대도 하고. 처음엔 할머니가 말리셨지만 제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결국 허락하셨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우면서부터 장사가 더 잘 됐어요. 손님들이 아들이 효자네 하면서 더 많이 사가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무거웠는데 이제는 퇴근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할머니를 만나는 게 즐거웠거든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할머니 옆에서 붕어빵 굽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어. 그래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 덕분이야. 내가 나한테 살아갈 이유를 하나 더 줬어. 할머니, 너 있잖아. 너는 우리 아들이 못 살았던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오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붕어빵을 구우시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요양원 비용도 제가 조금씩 보태드리고 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할머니가 덜 힘드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를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아픔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지난주 할머니 손주가 서울에 놀러 왔어요. 대학생이 된 손주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울면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항상 감사해요. 사랑해요.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손주를 안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이 많아서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 저는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힘들 때마다 할머니 생각을 해요. 그렇게 큰 아픔을 겪고도 매일 웃으며 살아가시는 할머니를.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파도 웃을 수 있는 사람.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할머니와 저는 붕어빵 대신 다른 걸 팔 거예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떡이나 군고구마 같은 거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겁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와도 혹시 서울의 어느 골목길에서 양복 입은 청년이 붕어빵을 굽고 있다면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할머니가 보인다면 모른 척 지나가 주세요.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장님, 아드님이 참 듬직하시네요. 그러면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으로 덤을 하나 더 얹어주실 겁니다. 그 덤은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사랑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머니, 제가 구울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네,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사연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여러 번 멈췄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혼자 묵묵히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그 옆을 스쳐 지나가는 우리가 있죠. 혹시 여러분도 한강 다리 위에 서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내일이 두렵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붕어빵 냄새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잡아당기는 따뜻한 무언가가요.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살아있어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길을 걷다가 붕어빵 노점을 보신다면 한 개 사드리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그 따뜻함이 누군가의 하루를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계속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